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별입니다. 제가 오늘은 20억짜리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20억짜리 얘기냐면요. 제가 이거 모르고 사업해서 잃은 가치가 20억이 넘거든요. 창업을 하기까지 들인 시간은 뭐 그렇다 치고 지원 사업으로 받은 8,500만 원, 20억 가치로 투자받았던 제 회사. 제가 오늘 얘기해드리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창업했으면 저는 잃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 부업하기, 사업하는 법이 워낙 인기여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퇴사하고 싶으신 분들 많죠?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 할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사업하시면 99% 어차피 망할 거니까요. 일단 퇴사,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잃을 수도 있는 20억을 제가 아껴드릴게요. 제가 10년간 사업가로 살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패 다 해보고 진짜 이건 정말 어떤 사업이든지 다 적용되는 얘기니까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선은 내가 아닌 남에게 두기예요.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돈은 누구한테나 다 소중해요. 그 소중한 걸 나한테 주게끔 하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나한테 그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 돈을 내요. 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적당히 해결해주면 돈도 적당히 버는 거고,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면 돈도 시원하게 버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결해주려는 문제를 찾았으면 그게 진짜로 큰 문제인지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초반에 교육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사업 아이템이 영양제인지 감기약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양제는 뭐 하루 이틀 안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먹으면 좋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멀티비타민을 안 먹어도 저는 오늘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막 열이 펄펄 끓으면은 귀찮아서 약을 안 먹을까요? 절대 아니죠. 열 안 떨어지면 왜 안 떨어져 이러면서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리고 꼭 먹겠죠. 아픈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남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나는 이런 거 쉽게 만드니까,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남이 겪고 있는 문제, 이거를 정말 불편해하는 건지 세심하게 좀 살필 수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돈을 버는 거의 시작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내 아이템은 감기약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 건 영양제 같은데 하시는 분들 있죠? 괜찮아요. 영양제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여성분들은 멀티비타민을 안 먹으면 생리통이 막 엄청 심한데 멀티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생리통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성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 영양제는 그런 여성분들한테는 또 감기약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 아이템이 특정 고객한테 감기약 같은 존재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특정 고객층이 모수가 좀 많으면 그건 진짜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내 사업 아이템을 살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 불편함에 대해서 예리하게 잘 알면은 사업을 하실 때 되게 유리해요. 두 번째는 비용은 최소로 무조건 가볍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은 시간이랑 금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 발만 살짝 한번 담궈보세요. 그리고 좀 되는 것 같으면 발부터 무릎까지. 괜찮은데? 허리까지. 좋은데? 가슴, 어깨, 목. 뜨뜻한 온탕인지 차가운 냉탕인지 펄펄 끓고 있는 불감한지 어떤 온도인지도 모르고 목까지 한 번에 담그실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창업을 처음 시작해서 망정이지 제 첫 사업이 앱 서비스였는데 이거 안드로이드랑 iOS 각각 만드는데 2,000은 들어요. 제가 1년 걸려서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런칭하고 한 달 만에 접었어요. 그럼 저는 100원도 못 벌어보고 1년에 2,000 마이너스 난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바로 어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처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툴로 정말 그게 필요한 게 맞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이라면은 바로 공장에 의뢰해가지고 최소 수량 막 1,000개, 2,000개 되는 거 만드시면 안 되고 그 비슷한 제품을 일단 몇 개만 사서 직접 팔아보세요.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 올리는 거는 돈 별로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잘 팔리는 게 있으면 내가 더 차별화를 해서 제품 만들어서 팔아도 되고요. 일단은 돈이랑 시간을 가능한 최소한만 쓰고 고객들한테 이거에 대한 피드백도 좀 받으면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내가 사업을 지속하는 데 유리해요. 세 번째, 돈이 당장 급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막 창업병 도져가지고 내 살기 마련도 안 해놓고 퇴사 마려우신 우리 시청자분들 안 됩니다. 일단은 내가 그 돈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사업을 하면서 결정할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내가 처음에 시작한 그 아이템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없고 고객들이 내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반응도 보고 하면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랑 내 아이템의 핏을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전 회사를 창업해서 제일 처음 받았던 투자가 2천만 원이었는데 그 2천만 원을 받고 투자사랑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피스 아워라는 미팅을 해요. 오피스 아워 제일 첫 주차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템이 진짜 최적의 솔루션인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투자를 받았던 아이템이 사료 성분을 분석해주는 어플이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반려동물한테 양질의 사료를 주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지 잘 몰라서 그걸 잘 고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니까 성분뿐만이 아니고 얘네들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양질의 사료가 어떤 건지 다 다른 거예요. 오피스 아워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가 풀려고 했던 문제의 본질은 반려동물 건강 상태에 맞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료 성분을 분석해주는 어플에서 반려동물 건강 정보에 기반한 맞춤 수제 사료를 만들어주는 사료 제조사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플 회사가 갑자기 사료 회사로 바뀌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돈이 급하면 본질에 가까운 올바른 결정을 하기도 어렵고 자꾸 꼼수를 부리게 돼요. 당장 눈앞에 생활비 벌어야 돼가지고요. 먹고 살 돈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어뷰징, 역어뷰징 그렇게 난리들이잖아요. 자꾸 본질에서 멀어지게 반칙해대니까 네이버에서도 자꾸 알고리즘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꼼수 부리지 않고 바른 길, 정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업을 10년간 하면서 저는 꼼수 부려본 적 없을까요? 저도 있죠. 제 경험상 잔머리 굴려서 꼼수 부린 거 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창업 지원 사업 너무 합격하고 싶은데 자꾸 떨어지니까 주변에 지원 사업 평가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있잖아.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고 너는 어플 사업이니까 개발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표자가 개발자면 뽑히는데 유리하다. 참고로 요즘은 여성 대표자 우대 사항이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저 그 말 듣고 제가 작성한 사업 계획서에 대표자를 제가 아니라 개발자로 넣었어요. 근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제가 단일 대표가 아니라 공동 대표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 영상에서 짧게 언급했는데 저 그 회사 5년 정도 키우다가 공동 대표랑 안 맞아가지고 회사에서 물리푼으로 나왔어요. 꼼수 부린 결과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돈이 당장 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꼼수 부리지 않도록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시선은 내가 아닌 남한테 두기.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서 돈이 벌린다.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사이즈도 커진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내 방법이 제일 해결을 잘 해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두 번째, 비용은 최소로 무조건 가볍게 시작한다.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나 이미 있는 물건을 몇 개 팔아보는 방식으로 내가 잃어도 상관없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실험을 해보자. 세 번째, 생계에 필요한 돈은 해결하고 도전하자. 그래야 본질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꼼수 부리지 않고 제대로 사업할 수 있다. 오늘 얘기들은 저한테는 좀 창피한 얘기들일 수 있는데 제 실패에서 나온 경험들을 여러분은 정말 다 흡수하셔서 제 약함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길 바랄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강함이 될 수 있는 정보들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순별이었습니다.